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이제 쭉 다시 한번 보면 한 번만 더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 메소드를 오버로딩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스턴스란 거, 객체를 구성하는 멤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필드와 메소드들이 존재한다, 그죠? 왜냐하면 객체 안에는 필드와 메소드를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다. 객체 안에는 필드 값이 있고 또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메소드는 물론 메소드란 것은 메소드 영역에 정의되어 코드들이 메소드 영역에 다 올라가 있겠지만 어쨌든 객체를 통해서 메소드를 액세스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디스를 사용하는 거. 이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뭐 필드에 생성자를 통해서 그 필드를 액세스할 때 디스 그러면 그 클래스 내에 어떤 그 필드 뭐 자체 그 필드 이것을 의미한다, 그죠? 마찬가지로 메소드에서도 어떤 그 매개값을 넘겨받을 때 메소드에는 매개값을 넘겨받는 부분들이, 그죠?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그죠? set 모델이라는 메소드가 있다면 여기에 모델이라는 매개값을 받는 거예요. 변수를 통해서, 매개 변수를 통해서, 모델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받는데, 이 모델은 이 카라는 클래스 내부에 카라는 클래스 내부에 모델이라는 필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필드로 값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this 이렇게 this라는 의미는 현재 그 객체에 있는 그 객체를 가리키는 의미다. 그래서 메소드에서 매개 변수를 지정하면 거기에 필드 값으로 값이 저장이 된다, 그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정적 스테이틱 멤버. 정적 멤버라는 것은 스테이틱 값을 가지는 것은 값이 이제 고정된 값을 가진다. 스테이틱이라고 정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틱이라고 정의해 준 필드나 메소드 또 스테이틱으로 정의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필드를 스테이틱으로 정해 주면 필드는 값이 필드나 스테이틱 다 그 스테이틱 고정된 값을 가진다. 고정된 값을 가지는데 그러면 이 필드 값들은 어디에 존재하냐?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면 객체 내에 그러니까 객체 내에 필드 값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스턴스 멤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스테이틱으로 지정하면 그것이 인스턴스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스턴스 내 멤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메소드 영역에 스테이틱 값으로 저장이 된 상수 값들, 그죠? 그런 것들이 메소드 영역에 존재한다 했어요, 그죠? 그게 저장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메소드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힙 영역에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를 액세스해서 거기서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스테이틱으로 딱 지정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클래스 내에서 비록 클래스에서 스테이틱으로 딱 지정하면 그 필드는 객체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객체를 통해서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다. 메소드 영역에서 값을 바로 갖고 오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테이틱이다. 스테이틱 멤버로 지정하면 메소드 영역에 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를 갖고 와서 이렇게 객체로 어떤 필드 값을 액세스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스턴스 멤버라 그러고 이 정적 멤버란 것은 인스턴스 멤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클래스 내에서 그 필드를 스테이틱이라고 지정해 줬지만 그것은 인스턴스 멤버가 아니다. 스테이틱 멤버라고 하는 거죠. 스테이틱 멤버라는 것은 인스턴스로 내가 그 뉴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스테이틱으로 지정하면 메소드 영역 안에 그 값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객체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메소드 영역에서 갖고 오는. 그래서 내가 뉴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값은
그 값은 객체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스테이틱 이렇게 지정하는 목적은 그죠. 이 고정된 값이란 것은 여러 클래스의 어떤 고정값을 가진다는 것은 뭡니까? 만약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메소드 영역에 그 값이 있다, 그죠? 메소드 영역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카런 클래스를 내가 카런 클래스에서 필드가 예를 들어서 뭐 모델이란 필드, 그 다음에 컬러란 필드, 이걸 다 스테이틱으로 지정했다. 스테이틱 필드로 지정하면 메소드 영역에 모델이란 값이 있고 컬러란 값이 있는 거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죠? 고정된 값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만약에 굳이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서 객체에서 모델 값을 갖고 오고 싶다면 여기서 다시 메소드 영역으로 가서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값들을 여러 객체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만약에 카는 클래스로 만들었다, 그죠? 그럼 어쨌든 여기는 공통된 값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카도 이 값을 참조할 거고 이 카도 이 값을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값이라는 건 동일한 값이겠죠, 그죠? 동일한 값, 변하지 않는 값이라는 거죠. 네, 변하지 않는 값으로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각각의 객체에 이런 값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메소드 영역에 만들어져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동일한 값들을 그냥 불러서 쓰니까 여러 클래스에서 그 공통된 값을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죠? 메소드도 마찬가지. 메소드도 뭐 이렇게 스테이틱으로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여러 클래스에서 동일한 메소드를 적용해서 내가 쓰겠다는 거죠. 그럴 때 메소드 영역 안에 메소드는 블럭이 존재할 거니까 이 블럭 안에서 사용하는 어떤 값들은 인스턴스 멤버를 액세스하면 안 되는 거죠. 스테이틱 멤버를 액세스해야 된다. 왜냐하면 얘가 스테이틱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인스턴스 멤버란 것은 뭡니까? 객체에 존재하는 어떤 그 필드 값들이잖아요, 그죠? 객체에 존재하는 필드 값을 액세스하려면 요 놈은 그 메소드 영역에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부에서 사용하는 놈은 인스턴스 멤버를 액세스한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 책에 저번에 있었죠.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니까 그 241페이지에 보면 241페이지 봐보세요. 241페이지에 그 위에 프로그램 블락이 이름이 클래스 네임이란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 클래스 네임은 이제 필드가 어떤 필드를 만들어놨냐니까 필드 1이라는 필드. 이거는 인스턴스 멤버죠, 그죠? 스태틱으로 지정 안 해줬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메소드 1이란 메소드도 인스턴스 메소드의 멤버예요, 그죠? 스태틱으로 지정 안 해줬어요, 그죠? 그런데 241페이지에는 이제 다른 필드 2라는 것은 스태틱으로 지정해준 스태틱 멤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메소드 2도 스태틱 멤버다, 그죠? 자, 이랬을 때 보면 자, 내부에서 그 메소드 3 밑에 한번 봐보세요. 메소드 3. 메소드 그 밑에 스테이틱 보이드 해서 메소드 3라는 메소드를 지정했는데 그 안에서 보면 필드 1이라는 값을 갖고 왔대요. 필드 1이라는 것은 인스턴스 멤버죠, 그죠? 스테이틱 멤버가 아니에요, 그죠? 인스턴스 멤버를 스테이틱 블락 안에서는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this 필드 1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테이틱 메소드는 스테이틱 메소드나 스테이틱 필드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this라고 하면 this라는 것은 여기서 이 그 객체가 가지는 이 객체의 번지가 100번지다 하면은 이 this라는 것은 이 객체를 참조하는 값을 갖고 있다 했죠, 그죠? 책이 기억납니까? 앞에 앞부분에 있었죠, 그죠?
어제 지난 시간에 어저께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디스란 것은 요 객체를 생성해 놓은 이 객체의 번지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디스 불러버리면 이놈 그 메소드는 어디에 영역이 있냐니까 이 메소드 영역에 존재한다 했어요. 여기 없는데 디스라고 해버리면 디스가 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못 갖고 오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디스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스 멤버를 액세스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스턴스 필드나 인스턴스 메소드를 액세스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필드 2나 메소드 2는 스태틱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액세스 가능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야지 인스턴스 스태틱 메소드 블락 안에서 인스턴스 멤버는 액세스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 위에 보면 또 뭐 그냥 스태틱 블락은 뭡니까? 스태틱 블락 내에서 스태틱의 그 필드 값들을 초기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스태틱 블락에서, 그죠? 맞습니까? 여기 보면 스태틱 블락이라고 있어요. 스태틱 블락, 그죠? 스태틱이란 것은 이 그 블락 내부에서 스태틱 값을 초기화할 때 이렇게 블락을 사용해서 스태틱 블락을 사용해서 내가 초기화해 줄 수 있다. 자, 이런 거 보면 텔레비전이란 클래스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컴퍼니라는 필드가 있고 모델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것은 스태틱 필드다, 그죠? 스태틱 타입으로 지정한 필드예요. 자, 그리고 인포라는 그 필드도 스태틱이에요. 근데 요거는 다른 것들은 여기서 초기화가 되는데 여기는 초기화 값이 없어요, 그죠? 초기값이 없는데 초기값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나중에 뭔가 복잡한 연산을 통해서 그 결과를 픽스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스태틱 블락 안에서 인포라는 것은 컴퍼니라는 값하고 모델이라는 값을 갖고 와서 인포라는 계산 결과를 고정값을 초기화시켜 놓는 거죠. 이런 목적은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단순하게 요거 갖고서 왜 이 인포를 왜 여기서 이렇게 별도로 하지 싶겠지만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요 스태틱 블락은 요 클래스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연산을 통해서 이놈의 값을 초기화된 값을 내가 고정값으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내부에 어떤 연산 식이 들어가서, 그죠? 결국은 인포라는 값을 뭔가 초기화시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할 때,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스태틱 블락을 사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죠? 스태틱 블락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아까 앞에 본 내용들입니다, 그죠? 클래스 내, 요거는 인스턴스 멤버고, 이거는 스태틱 멤버다, 이거죠. 그랬을 때, 스태틱 블락 내에서는, 인스턴스 멤버를 부르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스태틱 메소드 블락 내에서도 인스턴스 메소드를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인스턴스 멤버를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메소드 블락에서 그 필드를 부르려면 디스 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놈이 스태틱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꼭 이 값을 부르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인스턴스 멤버의 값을 이 스태틱 블락에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 요걸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내가 객체를 생성한 것이고 객체 내 인스턴스 멤버를 내가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그죠? 스태틱으로 지정한 멤버들은 여기 객체 내에 존재 안 한다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 멤버를 액세스하면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꼭 내가 이 값을 부르고 싶다 하면은 이 스태틱으로 지정한 이 메소드 내에서 객체를 만들어줘야 돼. 객체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객체를 만들면 이런 게 하나 생성이 되겠죠, 그죠? 그때 필드 값이나 메소드 값이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액세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액세스를 하려고 하면 메소드 3라는 게 스태틱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클래스 네임이라는 자기 내에서 자기 클래스를 하나 객체를 만든 거예요. 그죠? 요건 뭡니까? 이게 지금 클래스 네임이란 클래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자기 안에서 자기 객체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 객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만들고 나서는 이제 뭡니까? 필드 1과 메소드 1을 요 OBJ라는 변수를 내 지정해 줬으니까, 그죠? 이것을 통해서 요 값을 액세스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놈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뀌면 컴파일 에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개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스태틱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객체 안에 존재하지, 내가 만든 객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클래스라는 설계도를 통해서 객체로 만들 때는 그 객체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멤버들을 우리가 인스턴스 멤버라고 이야기했고, 인스턴스 멤버는 뭐 필드 값이나 메소드, 인스턴스 멤버 필드 메소드로 정의한 그런 것들이 이 객체, 내가 생성한 객체를 통해서 값을 액세스할 수 있고, 만약에 스태틱으로 지정된 어떤 뭐 필드나 메소드가 있다면 그것은 인스턴스 멤버로 포함 안 된다. 스태틱이라는 것은 스태틱 멤버로 분류가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턴스 멤버와 스태틱 멤버를 액세스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서 해야 되고, 메소드 블록 내에서 스태틱으로 지정된 메소드 블록 내에서 꼭 내가 인스턴스 멤버를 액세스하고 싶다 그러면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값을 액세스해야 된다. 그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싱글톤이라는 게 있어요. 싱글톤. 여러분들 아까 객체를 만들면 내가 객체는 클래스를 통해서 무한정 내가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객체는 클래스라는 하나의 그 설계도를 통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바 코드를 통해서 객체를 계속 생성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꼭 이 객체를 하나만 생성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싱글톤이라는 걸 통해서 객체를 꼭 하나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객체를 하나만 만들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 때는 어디서 그 객체를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 클래스가 있다. 클래스는 두 가지 종류의 클래스가 있죠. 라이브러리 형태의 클래스가 있고, 뭐 실행 파일을 포함한 실행 형태의 클래스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려면 객체는 어디서 만든다 했어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실행 클래스에서 만들었죠. 그죠? 실행 클래스 객체를 찍어내잖아. 그죠? 객체를 생성해내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new라는 연산자를 써가지고, 키워드를 써가지고,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래서 계속 찍고 싶은 객체를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메인부에서 그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객체를 딱 하나만 만들고 싶다 하면 메인부에서 그 객체를 만들도록 하면 안 돼요. 메인부에서는 그냥 그 객체를 계속 여러분들 코드만 집어넣어주면 계속 객체가 생성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메인부에서 그 객체를 생성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몇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 룰이 있어요. 싱글톤이라는 것을 사용하려고, 싱글톤이랑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객체를 딱 하나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new 연산자로 생성자를 호출할 수 없도록 막는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이 외부라는 것은 메인 실행부에서 다른 클래스에서, 그죠? 실행 파일을 포함하는 메인 메소드를 포함하는 실행 클래스에서 new 연산자로 여러분들 생성자 생성했잖아요. 그죠? 객체를 생성했는데 이걸 생성할 수 없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생성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프라이빗이라는 그 접근 제한자가 있어요. 이거를 사용해서 막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들 클래스에서 우리 클래스 만들 때 내부에 뭡니까 퍼블릭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그것들이 이제 퍼블릭이라는 접근 제한자를 가지는 거예요. 퍼블릭이란 것은 모든 사용자한테 다 공개는 오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접근하든지 상관없이 그 퍼블릭으로 선언된 클래스는 내가 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다. 액세스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그 퍼블릭의 개념 접근
접근 방법을 제한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이라고 도 부르면 프라이빗이라는 접근제는 뒤에 바로 조금 이따 나올 거지만 그 외부의 클래스로부터 딱 그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클래스 만들 때 클래스의 성질이 캡슐화의 성질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캡슐화는 것이 뭐냐니까 뭡니까 외부로부터 딱 그 접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내부의 그 자체 내에서만 뭔가 사용하겠다 이런 개념이죠. 일단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뉴 연산 이렇게 막아버리면 외부에서 뉴라고 해서 생성자를 생성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생성 못하도록 돼 있어요. 외부 실행 클래스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그놈 객체 클래스가 있어요, 그죠? 그 클래스를 내가 만들려고 하면 new 해서 생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실행이 뭡니까 안 되도록 실행이 컴파일이 안 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렇게 막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자신의 타입에서 정적 필드를 써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 설계도 클래스 있잖아요. 그 내부에서 스태틱 필드로 생성해야 된다. 생성해서 자신의 객체를 자기가 생성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뭐 필드 값이나 뭐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프라이빗을 다 막아놔야 돼요. 프라이빗을 다 막고 단지 외부에서는 내가 생성한 아까 요거 객체 요거는 이제 자기 자체 내에서 생성한 거니까 자기 자신 내에서는 그 뉴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한 번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진 객체를 외부에서는 그냥 불러서 쓰도록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get instance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외부에서는 내가 만든 요 싱글톤 객체를 딱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하나만 싱글톤을 딱 만들어 놓으면 싱글톤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외부에서는 이놈을 계속 이렇게 만들 수 없고 그죠? 못 만들고 그냥 외부에서는 다른 그 클래스 객체에서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사용하겠다. 이것이 싱글톤이다 겁니다. 그래서 뒤에 좀 상세히 보면 싱글톤을 자 싱글톤에 여러분 책이 한번 봅시다. 여기 좀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243페이지 봐보세요. 243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이제 클래스 이름을 여기 보면 퍼블릭 클래스에서 뭐 클래스 이름을 줘요. 클래스 이름을 뭐 그냥 싱글톤이라 줬다 합시다. 클래스 이름을 싱글톤이라 줬어요. 그냥 요거는 이름을 내가 이렇게 준 거예요, 그죠? 이름을 싱글톤이라 주고 그 밑에 보면 프라이빗 해서 스테이틱 프라이빗으로 딱 접근 제한자를 이렇게 한정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프라이빗 하면 외부 클래스에서는 이쪽 멤버들을 액세스할 수 없는데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지정한 멤버는 액세스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프라이빗은 하고 스테이틱이라고 지정해야 돼요. 스테이틱하고 클래스 이름이 싱글톤이니까 뭐 싱글톤 이렇게 하겠죠, 그죠? 싱글톤.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제는 new 해서 이 클래스 이름이지.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게 요거는 클래스고 싱글톤이고 그러면 이제 new 해서 연산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new 해서 싱글톤에 뭐 이제 요 놈은 그 객체를 생성해야 되니까 요 놈은 생성자예요. 그죠? 그래서 new 했으니까 이것은 생성자이고 이것은 이 클래스 타입. 그러면 이것을 뭐로 받아줘야 돼요?
여기 어디 받는 변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객체 생성할 때, 그죠? 예? 그래서 이 객체 이름을 그냥 뭐 또 싱글을 합시다, 싱글. 객체 이름을 싱글을 했대 합시다. 그러면 이 싱글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객체의 타입은 스태틱 타입이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접근자를 가지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놈이 싱글톤 타입으로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 클래스 이름을 생성자가 있죠, 그죠? 클래스의 생성자 있잖아요, 그죠? 자, 이 클래스의 생성자 이름을 내가 싱글톤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싱글톤의 기본 생성자의 뭡니까? 접근자는 또 프라이빗으로 막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놈 그 객체는 외부에서 이제 액세스 못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그 밑에 메소드도 하나 있어요. 메소드가 이제 아까 그 get instance라는 메소드를 하나 두는 거예요. get instance 메소드에서 이제 싱글톤 아까 그 만든 그 클래스 객체를 리턴 시켜주는 거예요. 클래스 객체를 리턴 시켜주면 외부에서는 get instance라는 것을 통해서 이 객체를 액세스할 수 있다. 액세스한다. 그러면 이제 객체가 하나 생성되는데 아까 이렇게 하면 이제 내부에서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런 객체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로 외부에서는 액세스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get instance. 그러면 이 요놈의 싱글톤 이름을 클래스 이름을 싱글톤이라 줬다고 가정하면 싱글톤.get instance 하면 이 get instance라는 거, 요 get instance는 뭘 돌려줬냐니까 이 객체를 리턴 시켜준 거예요. 객체. 여러분들 책에 보면 return 해서 싱글톤 돼 있죠, 그죠? 그래서 return 싱글톤 그 객체를 리턴 시켜줘 버렸죠. 그러면 이놈 객체를 내가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obj라는 놈을 통해서 요놈 객체를 액세스하겠다. 그러면 여기 변수1이라는 게 obj1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obj1. obj1을 통해서 이놈을 액세스하고 또 밑에 보면 obj2도 마찬가지로 싱글톤.get instance 했죠, 그죠? 그러면 obj2를 통해서 이놈 액세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것들 그 클래스 변수를 만들 때 해도 각각의 이제 클래스 변수의 그 new라는 것을 통해서 생성하지 않았으니까 요 놈을 똑같은 놈을 다 액세스하도록 그렇게 번지가 가리키고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싱글톤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싱글톤이라는 객체를 외부에서 액세스하는 방법 요 두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객체 하나만 만들어서 외부에서 관리하려고 한다 하면은 이런 스타일로 지정해 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싱글톤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과 그다음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봤어요. 그래서 get instance라는 것을 통해서 액세스한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나오는 게 뭐냐니까 필드라는 게 그거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그 244페이지에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싱글톤을 한번 만들어서 액세스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저 내용이 있어요. 그 위에 클래스가 싱글톤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라인에서 객체를 생성하고 뭐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여섯 번째 라인에 보면 get instance라는 메소드에서 싱글톤이란 객체를 리턴 시켜줬어요. 싱글톤이라는 객체. 자, 이렇게 리턴 시켜주고 그 다음 두 번째 클래스에서 그것들을 액세스하는 거. 자, 이거 한번 해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은 뭐냐니까 확인은 어떻게 하냐니까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객체를 두 개를 클래스 변수를 만드는데 요 놈이 싱글톤을 액세스하도록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뭡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이
같은지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죠? 요 놈하고 요 놈의 값이 같은지 비교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번지 값을 비교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번지 값을 비교해서 같으면 같은 싱글톤 객체이고, 이게 같지 않다는 것은 뭔가 잘못 생성이 된 거예요, 그죠? 잘못 생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객체입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뿌려주도록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같은 값이기 때문에 같은 싱글톤 객체입니다. 왜냐하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거를 여기를 같이 가리키고 있으니까 요 번지 값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같은 싱글톤 객체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서 결과를 봅시다. 여기 앞에 잠깐만 봐보세요. 클래스를 싱글톤이라는 클래스를 내가 만든 거예요, 그죠? 자, 싱글톤의 클래스 타입은 퍼블릭 타입이고, 이 클래스는 외부에서는 이제 일단 요걸 통해서 액세스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내부에 가면 싱글톤의 클래스 타입은 내부에서 new 해서 객체를 생성한 거예요, 그죠? 싱글톤이라는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것의 타입은 요놈 싱글톤이라는 클래스 타입은 싱글톤이라는
객체 타입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그 싱글톤이란 형태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때 이 클래스는 이게 생성자죠, 그죠? 이게 기본 생성자죠. 기본 생성자의 타입은 프라이빗이다, 그죠? 프라이빗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때 내부에서 get instance라는 메소드에서 자, 뭡니까? get instance라는 메소드에서 요 놈의 타입은 요 클래스 타입이고, 그죠? 클래스 타입을 나중에 싱글톤으로 리턴 해주겠다는 거죠. 싱글톤으로. 자, 그랬을 때 실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 클래스에서 그러면 싱글톤이란 것을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을 할 수 없다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에러 메시지를 보면 the constructor singleton is not visible 했죠. 그죠? 그래서 싱글톤 생성자가 생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생성자를. 그래서 요 놈은 그러니까 여기를 막아버리고 이제 우리가 싱글톤에 대해서는 객체를 리턴 받아서 쓰는 거니까 get instance라는 메소드가 아까 싱글톤이라는 클래스에서 get instance라는 메소드를 액세스하도록 해서 obj1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자, obj1으로 받고 obj2로 받았으니까 obj1과 obj2는 같은 싱글톤 이 클래스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같은 싱글톤 객체라고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죠? 같은 싱글톤 객체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뿌려줄 거예요. 또 뭐 여기서 만약에 뭐 obj3라는 거 하나 더 만들었다고 가정해도 obj3라는 거 하나 더 만들었다고 가정해도 만약에 obj1과 3가 같으냐 당연히 이거 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싱글톤 객체라고 나올 거예요. 같은 싱글톤 객체.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새로운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봐요. 새로운 객체는 이게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불러와서 새로운 객체를 만든다면은 그것은 다른 객체를 가리키고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싱글톤 객체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여기 아무리 많이 만든다는 게 아니죠. 그죠? 이놈 싱글톤 객체를 계속 액세스할 거니까 이 각각의 뭡니까 변수들은 동일한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앞에서 obj get instance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스태틱 타입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죠? get instance 이렇게 get 스태틱 타입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액세스 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싱글톤에 대해서 해봤고 넘어가서 이제 파이널 필드에 대해서 보겠어요. 파이널이란 것은 값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파이널 말 그대로 의미가 뜻을 보면 마지막이 최종이다. 최종. 그죠? 자, 이 파이널 필드는 필드 중에서 필드 타입을 파이널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스태틱으로 지정해 주면 필드를 스태틱으로 지정해 주면 힙 영역 안에 존재 안 한다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파이널로 지정해 주면 힙 영역 안에 힙 영역 객체 내가 생성한 객체 안에 존재하는 거죠. 생성한 객체 안에 존재하면서 값이 딱 한 번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객체 안에 존재 스태틱은 아닌데 그죠? 스태틱은 객체 안에 존재 안 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스태틱으로 선언하면 그게 객체의 인스턴스 멤버가 아니라 했어요. 근데 파이널로 지정해 주면 파이널은 인스턴스 멤버다. 그래서 객체 안에 존재한다 이거죠. 대신에 값을 딱 한 번만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값을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는 필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네이션이라는 그 필드를 파이널로 지정해 줬다 이거죠. 네이션을 코리아 이렇게 파이널 지정해 주면 이 값은 외부에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한 번 딱 지정한 이후로는 값이 변경될 수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SSN이라는 것도 파이널로 지정해 줬어요. 근데 여기는 값을 지정 안 해줬죠. 그죠?
값을 지정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에서 객체를 생성해서 생성할 때 이 요게 생성자죠, 그죠? person이라는 그 생성자, 이게 클래스 이름이잖아요. person이라는 생성자를 생성할 때, 이 객체를 생성할 때는, 클래스를 객체로 생성할 때는 두 개의 값을 받는데, ssn이란 값하고 name이란 값을 받는 거죠, 그죠? 근데 ssn은 뭡니까? 이게 파이널로 지정해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이게 외부에서 딱 지정해 줄 때, 한 번 딱 할 때 이게 값이 딱 세팅이 되고, 그 다음은 변경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인에서 이제 객체를 생성했어요. 그죠? 객체를 생성했는데, 객체 생성할 때 생성자를 통해 가지고 이게 person이라는 생성자죠. 그죠? person이라는 생성자인데, person이라는 생성자에 nation이라는 필드도 있고, 그 다음에 ssn도 있고, name도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요거는 타입이 파이널이다. nation과 ssn은 파이널이다. nation은 이게 대한민국이고, 이런 값을 가지고, ssn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객체를 생성할 때 어떤 지정해주는 값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값이 딱 한번 세팅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게 이제 고정된 값을 가진다. 마치 스태틱하고 비슷하지만, 이 파이널은 이 객체 안에 존재한대. 그죠? 객체 안에 존재하는, 멤버다. 인스턴스 멤버다. 스태틱으로 지정해주면 객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객체 안에 존재하지 않고, 않는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파이널 필드라는 것은 값을 한번 딱 지정해주면 그 이후로는 값이 변경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의 예를 한번 봅시다. 책에 얘기가 있는데, 그 246페이지 프로그램 보면 246페이지는 이제 person example이라는 실행 클래스에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new 해서 person이라는 그 뭡니까? 객체를 하나 생성하죠. 그죠? 생성했어요. 그때 주민번호하고 사람 이름하고, 사람 이름이 계백이에요. 그죠? 주민번호는 1, 2, 3, 4, 5, 6 다시 1, 2, 3, 4, 5, 6, 7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생성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제 하나 딱 생성하면 여기 SSN 번호는 1, 2, 3, 4, 5, 6 다시 1, 2, 3, 4, 5, 6, 7.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은 계백이에요. 계백. 이런 이제 값이 딱 세팅이 되겠죠. 그죠?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 뭐 이런 값하고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고 그 이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번째 라인에서 아까 P1이랑 객체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기 주민번호를 내가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여기 바꿔보면 값이 바꿔지겠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바꾸고 나서 한번 값을 찍어 보세요. 값을. 여기 person이라는 거 아까 클래스에서 보면 nation과 SSN은 파이널로 지정해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name은 그냥 string 타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민번호는 같은 게 없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그 정보를 만들 때, 그죠? 각각 객체를 만들 때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뭡니까? 주민번호는 딱 한 사람 고정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겠죠. 국적하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는 딱 파이널로 지정해. 한 번 처음에 초기해 주면, 그 다음은 바꿀 수 없도록. 사람 이름은 이렇게 뭐 자기가 또 이름을 개명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person이라는 요거는 뭐예요? 요거 생성자죠. 그죠? 생성자인데, 이 생성자의 매개 값은 SSN과 name 값을 받아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행 프로그램에서 메인에서 보면 person이라는
뭡니까? 클래스 객체를 만들죠. 이때 생성자는 요 값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죠? 이 값을 넘겨주고 해서 생성해서 P1을 통해서 액세스하는 거예요. 그죠? P1. 그래서 P1의 nation, SSN, name 찍어보면 여기 지정한 이 값이 찍힐 거예요. 그 전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지정해 봅시다. 해서 실행해 보면 자 국적은 아까 코리아고 주민번호 계백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nation이라는 거를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 당장 여기서 뭡니까? 이게 에러 메시지가 떴죠. The final field person.name nation cannot be assigned. 그죠? 그래서 assign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assign 돼 있는 거. 한번 assign 한 이후로는 다시 assign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주민번호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바꾸겠다. 아까 이렇게 지정해 줬는데 한번 지정됐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거로 뭐 지정해 주겠다는 거죠. SSN도 마찬가지로 the final field person.ssn cannot be assigned. 그죠? 그래서 SSN은 지정할 다시 두 번 다시 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막아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임은 파이널로 지정 안 해줬으니까 이름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아까 계백에서 얼지문덕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찍어보면 다시 한번 값을 프린트해 보면 계백에서 얼지문덕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파이널이라는 값은 고정된 한 번 딱 지정해주고 고정된 값을 가진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final field라는 것은 instance member돼. instance. 아까 static은 instance member가 아니라 했어요, 그죠? static은 static member이고 final은 instance member이다. 대신에 instance member에 여러분들이 생성한 객체 안에 그 instance member를 한 번 딱 초기화시켜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값이 고정 값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할 때 이 파이널을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 파이널이 있어요. 스태틱 파이널. 요것은 이제 스태틱 파이널이 상수이다. 상수. 여러분들이 상수 지정한 거 이것은 이제 스태틱 파이널로 사용해서 상수 값을 지정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스태틱 파이널로 지정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파이널로 지정하면 객체마다 뭡니까? 고정된 값을 가진 거예요. 각 객체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객체마다 고정된 값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이 객체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person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클래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뭐 이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렇게 쭉 해서 한 100명까지 만들어 놨다. 그죠? 그러면 주민번호하고 이런 거는 처음에 만들 때 뭡니까? 내가 값을 넣어줘 초기화 시켜 줄 거고 이름도 마찬가지로 값을 지정해 주겠죠. 그죠? 지정해 주면 다음에 이제 내가 뭡니까? 이름은 바꿀 수 있지만 주민번호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딱 이렇게 고정된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그런 의미로 이제 파이널 필드를 쓰면 외부에서 이제, 이 두 번째 사람을 액세스한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의 SSN, 그 다음에 nation, 이거는 딱 바뀌지 않는 값이고, 이런 값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이런 값을 바꾸고 싶다. 다른 클래스를 통해서 내가 이름을 개명하는 이제 뭔가 작업을 한다. 그러면 다른 클래스에서 요놈 액세스해서 요놈의 이름 값을 바꿔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상수는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 스태틱 파이널로 지정하면 이 값은 객체마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태틱으로 지정됐으니까. 그래서 메소드형에서 클래스별로 관리되는 불변의 정적 필드다. 예, 공용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서 상수로서는 스태틱 파이널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스태틱 파이널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한 번 딱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한 번 상수로 지정하는데 이것은 스태틱 파이널로 지정하면 값은 처음에 한 번은 초기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한 번 딱 초기화 시키고, 그 다음에는 파이널 필드처럼
계속 불변의 값을 가지네. 앞에서 그냥 스태틱으로 지정해주면 그것은 이미 스태틱 선언할 때 값을 딱 지정해줬잖아요. 그죠? 그게 고정된 값을 가지는 거고, 여기 스태틱 파이널로 지정해주면 내가 어떤 값을 상황에 따라서는 처음에 딱 한번 초기화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 시켜주는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것은 파이널 필드나 스태틱 파이널이나 동일한 개념이지만 파이널 필드는 객체마다 가지고 있고 스태틱 파이널은 객체마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또 얘기가 있을 건데 여기 247페이지 보면 이제 지구의 반지름, 지구 표면적 구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Earth라는 그 클래스를 만들고 Earth라는 클래스 내에는 지구의 반경값 이것을 Earth underbar radius 해서 이것을 static final로 지정한 거죠, 그죠? 6,400 지정하고 그 다음에 Earth Space Area 했죠, 그죠? 이것은 이제 값은 안 줬지만 이것도 static final이다. 그래서 여기 이것에 대한 계산은 어디서 하니까 그 밑에 static 블록 내에서 계산한 거죠, 그죠? static 블록 내에서 계산해서 딱 값을 세팅을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반경값에 대한 지구 표면적이 계산이 됐겠죠.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Earth Example이라는 이제 실행 클래스에서 그러면 지구의 반지름은 얼마냐? 그러면 뭡니까? 이놈 값은 액세스하면 Earth underbar radius 이 값을 액세스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액세스한다.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static부터 final, static final 이런 종류들을 instance member 중요한 것은 instance member와 static member 요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래서 그것은 instance member는 객체를 통해서 액세스한다. static으로 지정하면 객체를 통해서 액세스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시 한번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패키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작성할 때 그 패스 개념 자, 상위 패키지, 하위 패키지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클래스 파일이 어디에 존재하고 어떻게 액세스하고 액세스 앞에서 우리가 퍼블릭이라는 그 접근 허용자 있잖아요, 그죠? 접근자, 퍼블릭, 프라이빗 이렇게 적용함에 따라서 각 패키지의 내부에 존재하는 파일들이 어떤 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패키지 이런 내용들 패키지 관련된 내용이고 뒤에 임포트 문이란 게 아까 지난 시간에 내가 임포트 문 잠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줬죠, 그죠? 내가 현재 그 패키지 폴더에 만들어 놓은 클래스 파일이 아니고 다른 곳에 존재하는 클래스 파일을 내가 액세스 하려고 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액세스 하느냐 그런 것들을 할 때 임포트 문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불러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합시다. 40분에 시작할게요.